이번 시간에는 종사자 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사자 채용에 대해서 서류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여기 폴더가 있고 종사자 채용 예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사자 채용 예시를 클릭해 보시면요. 우선 종사자 채용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와 2021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종사자 채용과 관련된 자료 모음 첫 번째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54쪽에 보시면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개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면보고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채용한 경우 말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서면 보고나 지자체 보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보고 좀 이따가 사회복지시스템을 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적용 관련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57쪽에서 58쪽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변경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 다음에 2021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 189쪽을 보시면요. 종사자 범죄 경력 조회가 있습니다. 보시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되고요. 성범죄 경력 조회는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도 포함됨에 유의하고 1년에 최소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신규 채용 보시면 2020년 4월 이후 아동학대, 마약,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인건비 지원 제외의 권고입니다. 이 권고는 거의 다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오타가 있네요. 자, 오타 여기서 바로 고칩니다. 지자체는 마약,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의 증빙 자료를 요청 및 검토를 해야 됩니다. 채용 신체 검사서 내 정신질환 유무가 포함된 검사서고요.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 중독자 아닌 문구를 포함해야 됩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류에 대한 중독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는 법률이겠죠. 오타가 있네요. 법률, 정신질환자. 2021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 198쪽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인면보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사자 채용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일단 이력서가 필요하죠. 근데 이력서는 자유양식이므로 지원 시 이력서를 요청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양식이에요. 이제 근로계약서 교육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래는 상급인데 상급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 2급 이상으로 넣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주민번호 뒷자리는 개인정보 때문에 땡땡땡 음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교육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예요. 이거는 제가 속해 있는 지자체는 이걸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채용 신체 검사서, 건강진단서 중 택 1 포함돼야 되고요. 체벌 금지 서약서 예시를 첨부했고요. 통장 4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통장 4번이 있어야 되겠죠. 비밀보장 서약서 이것도 예시를 넣어놨고요. 경력증명서 호봉제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범죄, 일반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회신서. 성범죄만 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떼세요.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일반범죄 다 여기서 뗄 수 있습니다. 어디요?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 이것도 교육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보육사 채용 공고 2건 이상 15일 이상 공고를 낸 내역을 이렇게 종사자 채용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론적인 것들은 봤고요. 다시 폴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비밀보장 서약서, 종사자 체벌금지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정 동의서 등을 보겠습니다. 비밀보장 서약서 먼저 클릭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비밀보장 서약서가 있고요. 여기는 그룹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여기에 사인, 날짜 적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서약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벌금지 서약서. 보시면 체벌금지 서약서라고 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보육사 누구 있고, 뭐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룹한 면만 바꾸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여기 보시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저희를 검색하는 거죠. 조사하는 거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조사, 결격 사유가 있는가,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이런 것들 여기에 사인을 해서 주시면 됩니다. 자, 폴더로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자료들은 다른 데서 동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데서 교육 영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첨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여기서 종사자를 채용했다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인사에서 인사관리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인사관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카드 관리를 클릭을 해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인사카드 관리를 눌러보겠습니다. 인사카드 관리를 눌렀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 3명이 뜨겠죠. 부서, 직원번호, 직원명 이렇게 뜨는데 이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가렸고 신규를 제가 누른 상태입니다. 신규를 누르면 여기 사진, 주민번호, 부서, 이름, 직원번호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런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부서가 있고 직위가 있고 직급이 있고 직책이 있어요. 호봉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를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인사카드는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상, 명세서, 학력사항, 경력사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렇게 이런 화살표 표시가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적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설 입사일 클릭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뜨고요. 근무 상태를 클릭해주면 정상휴직 퇴직입니다. 그 다음에 채용 구분 클릭해보시면 없음, 공채, 다 공채겠죠. 고용 구분 정규직으로 해야 되고요. 근무 형태 전임이겠죠. 입사 구분 신입이면 신입, 경력이면 경력. 상근 여부 클릭하시고 퇴사일은 아니죠.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고 현주도 적고 이 퇴사는 나중에 퇴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넘어가면 되고요. 보시면 실공고 보고 이런 것들 제가 여기에 다 적을 수가 없거든요. 현재는. 왜냐면 저희가 새로 들어온 종사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적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까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저희 선생님 걸 해도 이 부분을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근데 부서와 직위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직위 클릭하시면 시설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계약의사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직급, 직책 기억해 주시고 이런 직위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화면으로 넘어오셨어요. 똑같아요. 인사, 급여, 세무, 자산에서 인사 관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인사카드 관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인사 기초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초 코드 관리라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참고로 이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기초 코드 관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력정보 아동생활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도 이런 아동 정보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밑에 들어가시면 여기는 없네요. 예. 이런 정보관리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인사관리로 가서 기초 코드관리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나오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행추가를 눌러서 여기서 뭔가를 만든다. 보육사 또 누가 있을까요? 대표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코드가 당연히 순서가 되기 때문에 뭐 이게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네, 이게 실제로 나와요. 정원 내 구분사항, 뭐 근무, 정상, 휴직, 퇴직 아까 보셨죠? 여기서도 근데 여기는 아예 건들 수 없도록 해놨네요. 혈액형, 그 다음에 생명, 종교, 군필, 제대 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코드들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급여 형태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 모든 것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인사관리에 들어가셔서 인사카드 관리를 클릭하시고 거기에 적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야 되죠. 시공부 보고에서 공문 작성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부 보고에서 공문 작성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 종사자 입퇴사 보고가 있습니다. 입퇴사 보고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퇴사 보고 조회를 눌러 보시면 입사 보고가 있고 퇴사 보고가 있습니다. 입사 보고니까 입사 보고를 눌러 보겠습니다. 입사 보고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보고 시군구 수신자 나오고 뭐 보조기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뜹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을 뭐뭐뭐 그룹폼 뭐뭐 누구 종사자 입사 보고를 합니다. 뭐 귀기관과 인사말 적고 두 번째 뭐 입사 보고 합니다 하고 첨부 서류를 여기에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네, 입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입퇴사자 명부를 클릭하시면 네, 여기서는 클릭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장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은 도저히 넣을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한 상태이고요. 이대로 입퇴사자 명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퇴사자 명부를 누르시면 이제 입사일에 아까 전에 했던 인사카드 관리에 입사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 조회를 누르면 떠요. 근데 이건 뜰 수가 없겠죠. 제가 여기까지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뜨고 대상 추가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시공부 의견 클릭하셔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퇴사자 명부를 작성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제출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제 누르고 출력 누르고 뭐 저장하고 해서 이제 공문을 제출하고 나서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격증 명부 여기 보시면 인사카드 관리에서 자격번호 등록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시군구 보고 기준정보 관리 시설 시군구 자격증 연결 등록하고
네, 이거 반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H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입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입사하는 분이 생기면 그때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 영상에서 뵙겠습니다.